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공학 전공 강의 고체역학 벌써 7강 할 차례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나갔는데 방금 6강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바로 들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바로 키셨나요? 6강을 들었다가 이제 바로 제가 들으라고 했었는데 참 이제 저희가 벌써 6강을 했는데 이게 아마 뭐 한 30강, 뭐 40강,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랑 한뭐 2, 30강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7강이라고 하면은 한 5분의 1 정도, 뭐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자, 그럼 고체역학에서 벌써 4분의 1, 5분의 1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은 뭔가 좀 배운 게 있어야겠죠. 배운 게 그럼 무엇이었나? 잘 생각해보면은 어떤 바라든가 어떤 빔이라든가 하여튼 어떤 재료에 항상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힘을 주면은 이 아이는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지만 변형됩니다. 움직이는 걸 공부하는 건 동력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물체가 변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공부하는 게 바로 고체역학과 재료역학의 학문의 이 바탕이 되겠는데, 자, 그럼 변형이 될 때 그럼 어떠한 방식으로 변형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변형됐을 것인가. 그러니까 변형되는 방법 또는 그거에 대한 원리 플러스해서 어떠한 영어로 그랬었죠. various types of load라고 했었단 말이죠. 어떠한 종류의 하중이 걸릴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뭐 제가 다양하게 뭐 인장 그리고 압축, 뭐 tensile stress, compressive stress 그리고 한번 계속 한번 생각해 보죠. 그다음에 토크도 걸릴 수 있다고 그랬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훅슬러 등등을 이용해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거기에 이제 스트레인이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배워서 뭐 디플렉션 관련된 공식도 여러 가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제가 이제 SFD랑 BND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6강에서 진행을 됐어요. 이제 그 6강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은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7강으로 바로 이제 들으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막 SFD가 뭐지 BND가 뭐지라는 생각이 막 지금 팍팍 돌아가는 상태이고 막 모멘트가 먼저 팍팍 돌아가는 상태일 거예요. 혹시라도 6강 혹은 5강 동안 잠깐 텀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다시 제가 또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6강 들으셨던 분들은 바로 전 강에 들었던 강의를 잘 되새기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면 되실 거고 7강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하면은 전 시간 했던 거 잊지 마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생 뭐 대학교 때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대학생, 즉 대학 과목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걸 놓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테리얼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상당히 기본적인 거 막 뭐 훅슬러 이런 거 다 알아요. 막 시그마는 이 입실로 이런 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막 심지어 막 엄청나게 복잡한 공식들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기본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교수님들도 잘 설명을 안 하시는데 저는 학생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회사도 다녀봤지만 정말 이 기계공학 관련되어 있는 전공에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느꼈던 게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아무도 안 알려주고 혹은 알려주는데 이제 내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겠죠. 한 번쯤 누군가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재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길 따라온 거 위주로 생각해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훅슬러 배웠을 때 이런 식의 이제 바 또는 로드라고 했던 재료들이 있고요. 참고로 이 내용은 오늘 할 내용에 그냥 이제 더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노트 필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한 장에 이렇게 장이 있으면 항상 말씀드렸죠. 공책에 하는 거 아니라 요즘 이렇게 3 펀치로 되어 있는 노트 다 팔고 있어요. A4 용지 사이즈로. A4 용지 사이즈로 있으면은 문제 한 문제 풀면은 이만큼 자리가 남아도 절대 쓰지 말고 바로 다음 장 가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항상 공백을 많이 놔두라고 했어요. 공백을. 그럼 분명히 어딘가에 이런데 이제 막 쓰시다 보면은 뭐 공백이 이렇게 이만큼 있을 거예요. 뭐 요만큼 있던가 뭐 요만큼 있던가 하겠죠. 그 공백을 잘 찾아서 이런 내용들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에다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이런 거는 자꾸자꾸 보면 볼수록 좋은 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를 이런 공백을 이용해서 한번 잘 필기를 조금 다른 색깔 펜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한 번에 이렇게 이해도 잘 되고 복습하는 데 좋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랑 로드라는 재료가 있고 위에다 그릴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스키장 가거나 이러면은 철로 된 이렇게 줄 있죠, 줄. 몇 가닥 이렇게 꼬아져서 나오는 줄이 있는데 이런 건 영어로 이제 케이블이라고 하죠. 우리가 말로 케이블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꼭 네모나게 생긴 건 아니에요.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으로 똑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모양 아니면은 H빔도 있고 얘기했지만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빔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과연 뭐 예를 들어서 이 바랑 요 단면적인 이제 원형인 그런 빔 같은 경우는 도대체 모양은 똑같아 보이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게 되게 궁금해지실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잡아당기면은 팽팽해집니다. 얘는 잡아당기면 당연히 팽팽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쫙쫙 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 케이블이라는 아이는 텐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컴프레션 같은 것도 잘 못 느끼죠. 왜냐면은 뭐 케이블을 누른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찌그러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이렇게 뭐 꼬이고 이러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케이블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잡아당기는 이런 텐션, 즉 이 케이블의 축 방향, 우리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했죠? 액시얼 방향으로 장력인 T를 받는 물질을 우리가 이제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랑 로드는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우린 보통 P라고 로드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중을, P라는 거를 받고 이 하중을 통해서 스트레스라는 걸 받죠. 그렇죠? 스트레스라는 걸 받아요. 또한 이것들이 반대로 컴프레션도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로 컴프레션이 될 수 있고, 그럼 얘는 이제 텐사일 스트레스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이런 셰어 스트레스 자체는 없다라고 얘기를 보통을 합니다. 또한 이런 모멘트 자체는 우리가 고려를 안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봉이라고 하는 바랑 로드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자체는 압축 응력, 그러니까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라든가 텐사일 스트레스만 받는다라는 그런 재료의 어떤 우리가 정한 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당연히 이 바라는 놈이나 빔이라는 놈이나 똑같으니까, 모양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모멘트도 받고 당연히 뭐 셰어 스트레스도 있겠죠. 물론 당연히 예를 하면 이렇게 살짝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은 특히 셰어 스트레스 같은 것보다도 특히 모멘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려를 안 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빔이라는 거는 이제 뭐가 추가가 되는 거냐면 항상 한 가지씩 추가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텐사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항상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뉴턴 법칙 같은 거, 제3 법칙이 작용반작용이잖아요. 이쪽이 당겨주면 당연히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중에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벽으로 있는 빔하고 이렇게 있는 빔하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얘랑 둘이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얘가 정제 있다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면 요 힘이나 얘가 당기면서 얘가 주는 반발력이나 똑같기 때문에 얘 상태는 똑같은 거거든요. 뭐 어쨌든 뭐 이런 걸 떠나서 빔이라고 하는 거는 압축 스트레스, 그다음에 노멀 스트레스,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그다음에 셰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어제 배웠죠. 이렇게 V 같은 거, 셰어 스트레스 나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체의 놈은 이러한 모멘트까지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없냐고요? 있죠. 이거는 빔 같은 거는 재료가 무슨 디멘션이에요? 원 디멘션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 학부 때 안 배우지만 대학원 때 아니면 공업수학 때 잠깐 다루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플레이트를 다루기도 하죠. 이건 몇 차원인가요? 이제 2D. 2디멘셔널 해가지고 이제 이런 플레이트도 배울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스피어를 다룰 수도 있죠. 3D.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고체역학과 재료역학, 나아가 탄성론이라든가 기타 여러 학문들은 이러한 어떤 재료의 흐름을 바탕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플레이트가 쉽겠어요? 뭐 빔이 쉽겠어요? 당연히 빔이 쉽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딱
학부 레벨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딱 언더그레이즈 딱 학부 레벨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뭐 대학교 이제 뭐 4학년 수업, 뭐 진동학도 사실은 아마 거의 플레이트는 안 나가고요.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대학원쯤은 가서 탄성론이라고 이제 일라스티시티라는 수업을 좀 들어야 아마 플레이트를 좀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좀 여담이지만, 미국 같은 데서도 예를 들어 스탠포드는 항공과가 있기 때문에 항공과가 있는 학교는 보통 스피어를 많이 다루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럼 얘네는 무슨 좌표를 쓰죠? 알세타, 알세타 파이 이 좌표를 쓰죠. 근데 플레이트는 뭐 세타 이런 게 없으니까 보통 XYZ라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같은 기계과라도 어떤 기계과는 항공과가 있는 학교가 있고 항공과 같이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어떤 기계과 같은 경우는 에어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이 없는 그냥 메카니컬 엔지니어링만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플레이트를 많이 다루고, 뭐 항공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베슬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처럼 생겼잖아요. 아니면 스페이스십이라든가 이런 우주선 같은 거는 다 이렇게 구로 생겼으니까 이런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니까 당연히 스피어 정도 막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는 강의들이 많죠. 그래서 학교들마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재료도 다르고 뭐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대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직 취업 안 하시고 뭐 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뭐 취업을 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난 이런 게 좀 재밌더라, 난 이런 게 재밌더라. 근데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각국의 좀 이런 재밌는 얘기들을 좀 들으면은 난 이 진로는 이제 뭐 현대중공업을 가야겠다, 뭐 아니면 현대자동차를 가야겠다, 삼성전자를 가야겠다, LG전자를 가야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도 어떤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 어떤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재밌잖아요. 고체학학이 참 재밌는 학문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연력학하고 유체학학도 제가 강의를 하면은 또 이런 얘기를 막 드릴 텐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유체랑 연료는 좀 잘한다 라고 해도 만약에 좀 여유가 되면은 제 강의 한번 다른 거 들어봐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서 공책 한 공간에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아주 기본적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혹시 궁금하면은 정력학 책, 스태틱스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마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6강에서 SFD랑 BMD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SFD라고 하는 것과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저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식으로 딱 나타내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연구 좀 해봤다고 하는 사람, 매틀랩이라든가 아바쿠스 또는 엔시스 이런 거 좀 프로그램 써보신 분들은 다 어때요? 딱 해석 툴, FEM이라든가 해석 툴 딱 돌리면은 컬러풀하게 막 나오죠. 사실 이런 엔지니어들은 이런 컬러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컬러풀하게 막 나오고 막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한눈에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SFD랑 BMD 같은 경우도 쉐어 포스라든가 이런 거 딱 아바쿠스 딱 프로그램 틀어줘가지고 한번 보여주면 좋은데,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고차원적인 수업 딱 있으면은 제가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꼭 보여드릴게요. 밴딩 모멘트 딱 이런 거. 자, 이거를 내가 왜 알기 쉽게 봐야 되냐. 자, 우리는 초점 자체가 항상 큰 그림을 그립시다. 자꾸 막 공식 외우지 말고. 자, 우리는 이런 재료들에 여러 가지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떠한 변화를 갖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힘이라는 거는 면적으로 나눈 단위 길이당 이러한 어떤 재료역학에서 쓰이는 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셰어 포스라든가 모멘트라든가 어쨌든 F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셰어 포스는 말 그대로 면적과 평행하게 포스를 가해주는 게 셰어 포스라고 했고, 밴딩 모멘트는 어떤 점에 대해서 거리 대비 힘으로 돌아가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힘들이 분명히 재료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주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셰어 포스라는 건 나중에 셰어 스트레스로 연결이 되고, 밴딩 모멘트라는 건 나중에 밴딩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밴딩 스트레스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각 부재에 어느 포인트의 밴딩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지, 어느 포인트가 시어 포스가 최대가 되는지에 대해서 딱 볼 수 있으면은 내가 설계를 할 때 여기서 스트레스가 가장 클 테니까,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는 같은 물성치일 때 스트레인이 가장 크다는 얘기니까, 스트레인이 큰가라는 거는 물체가 변형된다는 거잖아요. 변형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제가 훅슬러부터 해가지고 뭐 스트레인 에너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스텝별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건 스텝은 그냥 제 머릿속으로 그냥 나온 거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전에 했었던 거 한번 보세요. 스텝 1 같은 건 일단 뭘 했었죠? 우리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항상 그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리액션 포스를 계산했죠. 왜냐, 제가 이것도 저번에 되게 중요한 거 말씀드렸어요. Equation of Equilibrium하고 Equation of Compatibility 딱 얘기해가지고 그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하는 부정 정도 얘기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모르는 게 두 개다, 모르는 게 세 개다, 모르는 게 네 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아는 식 두 개, 아는 식 세 개, 아는 식 네 개가 있어야 되죠. 어쨌든 그걸 통해서 미질 수 있는 리액션 포스를 분명히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스텝 2, 각 부재의 구간을 나눠서 그거에 따른 그 x라는 어떤 변수에 따른 셰어 포스와 모멘트 식을 구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텝 3는 그 식을 구한 걸 바탕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뭐 대충 이런 어떤 큰 그림을 바탕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 1 FED를 그려서 리액션 포스, 스텝 2 VM 도출, 스텝 3 다이어그램. 이 세 개는 항상 순서를 거의 잊지 말고 하세요. 그 다음에 좀 더 추가를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구한 식은 뭐였지? 이 부재가 위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니까 FY 방향으로의 합력은 제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한 모멘트도 안 들어가니까 제로라는 이 두 가지 식들을 보통 이용을 했었죠. 다 기억이 나죠? 바로 전에 이어서 들었던 사람들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한번 조금 다른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6강에서는 가르쳤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막 점점 재밌지 않아요? 나는 강의하면서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공부가 엄청 재밌어지길 바래요. 재밌을 거예요. 제가 가르쳐가지고 고체역학 재미없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가르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참고로 특히 이제 편입이 고려대학교에서 많이 하니까 제 강의를 이제 많이 듣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저 만나면 연예인 본다고 해요. 연예인도 아닌데 그냥 학생인데. 어쨌든 그만큼 제 강의를 보고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강에서 했을 때는 여기서 힘 하나 딱 가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힘 하나 가했을 때 A와 B로 해가지고 이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하고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그렸는데, 우리 이번에 한 번은 두 개로 가볼까요? 우리 6강에서 이미 하나를 했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두 개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빈 두 개로 그려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힌지로 고정돼 있고 여기는 이제 바퀴 달린 힌지로 고정돼 있죠. 자,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시다. 바퀴 달린 힌지가 있는 이유는 뭐다? 호리존털 포스를 나는 무시하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1m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2m, 1m라고 얘기를 하고 60N, 100N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리고 자, 이런 문제를 구했을 때, 자, 문제를 항상 나 문제를 적는 걸 되게 좋아해. 조건을 적고 문제 적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항상 문제를 적어줘야 돼요. determine, draw 그려라 뭐 SFD and BMD. 내가 정말 얘기하지만 이 SFD랑 BMD는 정말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것이 확장돼가지고 시어 스트레스 생기고 이것이 확장돼서 밴딩 스트레스도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SFD랑 BMD를 그릴 줄 모르면은 그 앞으로 확장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행인 거는 제가 지금 6강부터 시작해서 7, 8, 9강까지 이거를 여러분한테 마스터를 해드릴 거예요. 만약에 이게 3강으로 마스터가 안 되면 4강, 5강을 써서라도 마스터를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무조건 기계공학 잘하고 싶어, 막 시험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꼭 좀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은 다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정말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앞으로 3-4강 한번 쭉 들어봐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내 강의 듣고 이해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할게요. 이런 그림을 딱 보고 SFD랑 BMD를 그리세요 라는 문제를 보면요, 일단 구간을 나중에 어쨌든 스텝 2에서 구간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간을 나눈다는 얘기는 어떤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우리 약속 하나 하죠. 우리 항상 A를 맨 왼쪽에 적어주고요, 항상 오른쪽에 B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은 2개밖에 없는데 이제는 막 3개, 4개, 5개 막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다가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한번 써줄게요. 그리고 뭐 이름을 제가 좀 안 적었는데, 우리 저번에 했던 거는 뭐 싱글 로드라고 할 거고요. 뭐 저번 시간에 6강 때 했던 그 하나짜리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공책 위에다가 이런 것도 좀 알려줘야 돼.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 만약에 공책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냐면 공부 방법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책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 이런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목을 항상 크게 위에다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은 뭐 싱글 로드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크게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기면은 이 문제 나오겠죠? 넘기면 이 문제 나오겠죠? 그냥 뭐 더블 로드 해도 멀티플 로드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2개를 풀 줄 알면은 3개도 풀겠죠? 3개를 풀 줄 알면 당연히 4개도 푸니까. 멀티플 로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스텝 1 뭐였죠? FBD를 그리면서 리액션 포스를 계산하라. 자, 왜 리액션 포스가 생기냐면 상식적으로 지금 이 빔이 위에서 60, 위에서 100을 누르고 있으니까 이놈은 분명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처질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처짐에도 불구하고 이놈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왜? 여기서 얘네들이 잡고 있으니까 안 움직여요. 바퀴가 있는 이유는 뭐다? 얘 같은 경우는 수평으로도 리액션 포스가 있지만 우리는 이쪽으로 뭐 왼쪽 오른쪽으로 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가 된다고 치고 위아래만 계산을 해볼 때 얘는 지금 위아래를 못 움직이게 땅에서 딱 막고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위아래로 못 움직이게 땅으로 딱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은 어떤 힘을 받고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줘야겠죠? 왜?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일단은 그 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유물체도라는 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는 건데, 지금 요 그림 자체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뗐을 때 그걸 대체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넣어줘야 되니까. 그럼 요게 이제 60이고 요게 이제 100N이고 이쪽이 나는 요거를 떼내주는 대신에 리액션 포스 A 포인트에서 이렇게 A가 작용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게 A, B, C, D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 놈도 떼어내주는 동시에 그것을 대체해줄 만한 리액션 포스가 생기는 거예요. R, B.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꼭 위로 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래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놈이 위에서 누르는데 당연히 밑에서 받쳐주겠죠. 근데 당연히 밑으로 해도 돼요. 밑으로 하면은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결국은 똑같은 값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벡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다 그렸으니까 우리 한번 머리를 한번 써봅시다. 자, 이놈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입니다. 왜? 막고 있는 리액션 포스와 누르고 있는 힘이 합력이 총 0이기 때문에 R자임이 제로니까 가속도가 없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방향이 우리가 왼쪽 오른쪽은 고려 안 하기로 했으니까 Y 방향으로만 고려해 줄게요. 내가 여기다가 이놈을 딱 써주는 그 순간 Y라는 게 갑툭 튀었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무슨 전공시험을 본다던가 실제로 이렇게 필기 과정들을 쫙 보여줘야 되는 어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감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원칙대로 갑시다. Y라는 걸 써주는 순간 이 Y를 define 해줘야 돼요. 이 Y는 뭐죠? 상식적으로 Y축이잖아요. 이거 문제 푸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항상 적어줍시다. 위에 다 코디네이트 항상 이거 적어주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 항상. 이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x는 오른쪽, y는 위쪽. 어차피 뒤에 모멘트 나오잖아요. 이쪽이 모멘트의 플러스 방향입니다. 라는 거를 화살표로 지금 표시를 해줬어요. 이렇게 써줘야지 비로소 fy는 제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이게 아닐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귀찮다고 안 써줘. 그러면은 이런 걸 써줘서 깔끔하게 쫙 풀이 과정을 쓰는 사람하고 그렇게 안 쓰는 사람들의 점수는 천양지차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하시고 어쨌든 Y축 방향으로 절대 안 움직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Y축 방향으로의 힘의 합력이 어떻다? 제로다 라는 어떤 식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은 왼쪽부터 보면 RA라는 게 있는데 위로 가니까 플러스. 너무너무 쉬워요. 진짜 이거는 처음 보는 사람도 다 할 수 있게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60N이 C에서 가해지고 있는데 밑으로 가해지고 있으니까 플러스인데 어떻게 플러스야? 60N으로 플러스인 거예요. 예, 항상 단위도 써주자. 60N으로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그마라는 기호 자체가 합이잖아요. 아, 내가 너무 여러분들 너무 과소평가하나? 내가 일부러 너무 이게 내가 일단은 요 문제까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자꾸 설명을 해주고요. 한 4개, 4개, 5개부터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할게요. 저는 원래 되게 문제를 빨리 푸는데. 자, 그 다음에 100N도 더해주는데 어디로 가 있다? 아래로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뉴턴이 되는 거고, R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위로 가니까 플러스에 플러스 RB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합이 뭐다? 제로다. 이거의 합이 제로니까 식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RA와 RB라는 것이 160N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어허라, 알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RA랑 RB 모르는 게 2개인데 식이 몇 개요? 하나요.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아니면 찍어야 돼. 160, 50, 150, 110 이런 식으로 찍어야 돼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할 거예요. 그럼 무슨 식이 필요하냐? 모멘트가 제로라는 식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놈들이 힘이 가해지고 있는데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모멘트가 제로라고요. 만약에 이런 야구 방망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야구 방망이 가정이 있는데 요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느 방향인가가 지금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얘가 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돌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얘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혹은 없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는 힘이 가해지고 있는데 똑같은 힘으로 이렇게 가해지고 있다던가,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만한 힘이 여기로 가해지고 있다던가. 그래서 2구 곱하기 이거의 값과 2구 곱하기 이거의 값이 똑같아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힘이 안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 물리적인 개념을 꼭 좀 알고 갑시다. 자, 근데 문제는 그냥 모멘트가 제로가 아니라 어느 점에서 모멘트가 제로냐라고 할 거예요. 근데 A점, C점, D점, B점 아니면 중간 어디를 잡아도 다 모멘트는 제로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모멘트라는 건 R 곱하기 F인데 그래도 R이 0인 지점이 하나가 있어야 그래도 계산이 좀 깔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깔쌈하게 여기다가 제로라고 한번 해서 A를 제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를 잡아도 모멘트는 제로인데 기왕이면 하나가 없으면 더 좋으니까 RA를 지워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모멘트 A가 제로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풀어볼게요. 자, 그럼 풀어봅시다. 나는 식의 반대 방향이 플러스니까 이놈이 지금 1m만큼 60으로 이렇게 도네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m에 곱하기 60N 이렇게 가해지고 있는 거죠. 플러스 또 이제 뒤에 있네. 100이 지금 1 플러스 2니까 3m만큼 100N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몇 미터? 3m인데 곱하기 몇 뉴턴? 100N. 똑같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있네. RB가 있네요. RB는 몇 미터? 4m에다가 RB만큼 올라갔으니까 4 곱하기 RB인데 위로 갔어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니까 플러스겠네요. 플러스 4m에 RB. 요게 지금 제로여야지 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0에 마이너스 300이니까 마이너스 360 뉴턴 미터 플러스 4RB가 제로니까 RB란 놈은 90 뉴턴 미터가 되겠네요.
이게 미터잖아요. 90N이죠, 당연히. 힘이니까. 그러니까 4m가 지워지니까 미터가 돼서 90N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식 몇 개? 이거 식 뭐 다 벌써 답 나왔지만 식 하나, 두 개, 모르는 거 하나, 두 개, 식 두 개, 모르는 거 두 개니까 풀 수 있죠. RB가 아예 90이 나와버렸으니까 당연히 뭐 RA는 볼 것도 없이 70이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비로소 이제 스텝 1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깔쌈하게 여기다 딱 적어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기 비워두는 이유 있잖아요. 또 저번에 6강 제대로 안 들었던,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 쓰는 사람들은 이런 걸 다 알 텐데 센스 있게 제가 이렇게 쫙 적었으면요, 이거를 반 딱 접어서 이제 이쪽에 딱 설명을 쓴다던가 해가지고 여기는 비워두세요. 왜냐면 여기다 다이어그램 그려야 되니까. 얘는 70N, 얘는 90N. 오케이. 너무 재밌죠. 재밌긴 재밌는데 스텝 1이야. 맙소사.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 제가 짜자자작 풀어가지고 좀 빨리 풀 테니까 지금은 좀 천천히 갑시다. 그림이 왼쪽에 있긴 한데 조금 여러분들은 공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공책 그림을 잘 보면서 화면 옮길게요. 자,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되냐면은 구간을 나눠가지고 각 구간별 모멘트와 시어 포스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구간 뭐가 있죠? AC 구간 있네요. 어차피 여러분 공책에다 그렸으니까 할게요. X가 몇부터 몇까지죠? 0부터 1까지겠네요. 왜냐면은 항상 포인트도 왼쪽에서부터 이만큼 X를 잡았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구간을 임의로 잘라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X만큼 잘랐어요. X만큼 북 잘랐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쪽에 반발력이 지금 몇 뉴턴 있지? 70N이 A에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네.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공책에 있지만 이건 적지 마세요. 여기까지 X를 했는데 임의로 여기까지 X를 딱 잘랐어요. 임의로 X를 잘랐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자르는 순간 이 잘라진 아이는 원래 빔에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완전 다른 빔이 돼버려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같은 빔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자르는 순간 그 잘린 평면에 원래 있었던 힘들 또는 모멘트를 넣어줘야지 원래 힘하고 원래 그 물성, 원래 그 재료 자체의 그 상태를 반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X만큼 잘랐을 때 그냥 이렇게 놔둬버리면 이건 그냥 이렇게 올라가죠, 당연히. 근데 얘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도 안 올라가. 왜냐면 자랐다는 게 진짜 잘랐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구간을 보겠다는 얘기인데 자르면서 아무런 변화를 여기다 남겨주지 않으면은 이 물체 자체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을 때 어떻게 들어가죠? 위로 V 이렇게 M이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약속을 했었어요. 그쵸? 자, 근데 왜 위로 가냐, 왜 밑으로 가냐, 이건 저번 6강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항상 이거를 그림과 동시에 그냥 우리 약속합시다. XY 그리면요, 요거까지 같이 그려요. 왜냐면 이거까지 그릴 테니까. 우리는 부호규약 자체를 이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다, 밑으로 가는 게 플러스다, 이렇게 할게요.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플러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플러스인 V와 M을 놓은 거예요. 자, 이제 요 평면이 이제 움직여 안 움직여요? 얘는 안 움직여요. 왜냐면은 여기서 잘라진 애를 그대로 다 가지고 온 거거든요. 나는 심지어 잘랐지만 자른 것만큼 V와 M을 반영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린 그림만 보여주는 것 뿐이지 똑같은 상태예요. 어쨌든 똑같은 상태인데 움직이지 않죠? 그럼 얘의 어떤 쉐어 포스랑 밴딩 모멘트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위로 가면 플러스. 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Y방향으로 제로죠, 얘도? 자, 그러면은 위로 가는 거 플러스 70에 플러스 V가 되겠네요. 얘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70이라는 거죠. 70N이겠죠? 얘는 X가 0부터 1까지는 항상 마이너스 70이라는 거예요.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컨스턴트하다는 얘기예요. 모멘트도 당연히 제로인데
우리 x점에서의 모멘트를 할게요. x점이라는 거는 내가 x만큼 갔을 때 바로 요 점인데 요 점에 대한 모멘트 어떻게 되죠? 나는 이렇게 플러스니까 여기서부터 x 길이만큼 70이 이만큼 움직이네요. 이만큼 움직이네요. 이만큼 움직이는 건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70x. 그 다음에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자체로 모멘트거든요. 이 자체로 모멘트인데 지금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v라는 놈은 힘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x 지점에서 v만큼 가해지고 있는 건데 그럼 x 지점과 v 사이의 거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반영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이라는 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 70에 x가 된다는 거죠. 아, 얘는 컨스턴트하지 않네요. x의 길이에 따라서 바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행히 x가 0부터 x가 1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모멘트는 기껏 해봤자 0부터 70까지만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0부터 70까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리니어하게 1차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일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려봅시다. 이제 CD 구간이니까 CD 구간을 우리가 포점을 맞춰 그려볼게요. CD 구간은 x가 몇부터 몇까지죠? 자꾸 여기서부터 그러네. 1부터 3까지죠. 왜 1부터 3까지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 2m니까 1부터 3m까지죠. 항상 x의 기준은 여기니까. 그럼 똑같이 그려볼게요. 똑같이 그려봤을 때 여기에 지금 70N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1m가 가해지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몇 N이 가해지고 있죠? 60N이 가해지고 있고 여기까지는 x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1m고 여기가 x니까 여기까지는 x-1이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잘랐는데 내가 자르는 순간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 시어 포스랑 밴딩 모멘트를 꼭 그려줘야지 된다 그랬죠? 우리 그럼 좀 빨리 나갈게요. fy가 제로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위로 가는 거 플러스, 밑으로 가는 거 마이너스, 위로 가는 거 플러스 해서 제로가 될 거예요. v는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10N이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일정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멘트 x일 때가 제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일 때 제로니까 여기서 x 길이만큼 70, 그럼 70 곱하기 x인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얘는 이쪽 방향이니까 플러스에 60 곱하기 길이가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1이네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얘는 모멘트 플러스. 이것이 제로예요. 왜냐하면 v는 길이가 0이기 때문에 이거 반영해서 그리면은 m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70x가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70x 마이너스 60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이 식이 되겠네요. 얘는 컨스턴트 하지 않네요. 얘는 x기가 변함에 따라서 변하겠네요. x가 1부터 몇 가지? 3까지니까 1일 때는 당연히 모멘트가 70일 거고 3일 때는 지금 70 곱하기 3에 마이너스 60 곱하기 2니까 210 빼기 120이니까 90이네요. 뭐 모멘트 단위는 뉴턴 미터고 210, 120 이제 오케이. 여기 조금 좁긴 한데 여기다 다시 같이 그려볼게요. 3번 마지막 구간이 뭐죠? DB 구간. 재밌지 않아요? 난 이게 제일 재밌던데. 나만 재밌나? 똑같이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탁 하면은 이제 앞으로 막 모든 힘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럼 완전 재밌어요. 공부라는 게 원래 잘하면 재밌는 거거든요. 못하면 재미없고. 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 1m고 2m인데 난 이제 x 길이만큼 자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쵸? 요 길이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자른 거죠. 그럼 잘랐다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일단 반발력이 70N이 들어가고 자르는 순간 뭐가 들어가야 된다? V와 M이 들어가야 된다. 너무 쉽다. 근데 우리 좀만 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X에서 3을 빼야 되니까 X-3이다. 오케이. 그럼 게임 끝났네요. 시어 스트레스랑 모멘트 그려볼까요? 당연히
fy가 제로니까 플러스 7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00에 플러스 v가 제로니까 v라고 하는 놈은 10에 90. 90이네요. 1점. 70, 60, 160, 90. 그쵸? mx가 제로다 라고 얘기할 때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 얘는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 이 점에서 마이너스 70 곱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곱하기 요 길이를 알아야겠네요. 자, 요 길이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 마이너스 1이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에 보이려나? x 마이너스 3 플러스 m 이게 제로. 이거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좀 다시 써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이쯤 됐으면 여러분들도 내 거 안 보고 스스로 풀었죠? 스스로 막 지금 내 화면, 내 얼굴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막 내 얼굴, 나는 이런 거 막 강의 듣거나 대학교에서 수업 들으면 교수님들 이렇게 막 말하고 있으면 난 항상 이렇게 mp3 듣듯이 그냥 나 혼자 필기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내 얼굴 하나도 안 멋있으니까 이거 그냥 보지 말고요. 이쯤 됐으면 여러분들 손으로 딱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퍼세 놓고 푼 다음에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야. 자, 보면은 70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가 지금 몇부터 몇까지야? 3부터 4까지니까 3을 넣었을 때랑 4를 넣었을 때를 넣어줘야겠죠. 3을 넣으면은 210에 플러스 120에 제로니까 잠깐만요. 지금 왜 방향이 얘는 플러스네. 그쵸? 얘는 플러스니까 얘가 지금 플러스인데 내가 뭘 마이너스를 해버렸어. 그렇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10의 마이너스의 제로니까 90이 되는 거고 얘는 280에 사실 볼 것도 없이 제로일 거예요. 280에 마이너스 180에 마이너스 100이니까 제로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책에 다 적었으니까 모멘트 그려볼게요. 야, 이거 한 문제를 풀어도 50분이 넘어가는구나. 한 문제를 풀어도 50분이 넘어가니까 자, 기계공학 공부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한 문제를 풀 때 1시간이 걸립니다. 참고로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한 문제 풀 때 2시간인가 3시간 걸려가지고 토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이겨내면은 저처럼 강의도 할 수 있고 친구들한테 알려주면은 커피도 얻어먹을 수 있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0. 자, 셰어펄스부 다이어그램부터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공책에 있으니까 저거 찢어주실 필요 없고요. 자, 여러분들 공책에 보면 AC 구간에서 마이너스 70이죠. AC 구간 마이너스 70이니까 이만큼 마이너스 70, 항상 마이너스 70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CD 구간은 몇이라고 보였냐?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BD 구간 보니까 플러스 90이네요. 플러스 90. 좀 더 길게 그려야겠죠? 이런 것도 좀 리얼리스틱하게 그려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SFD. VMD도 한번 그려볼게요. VMD는 당연히 우리가 리니어한 함수로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0부터 70 찍고 리니어. 그 다음에 1부터 3일 때 70부터 90 리니어. 그 다음에 90부터 제로 리니어.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6강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그래프가
이 70만큼 시어포스가 일정하다가 이만큼 60만큼 차이가 났죠. 그 다음에 여기도 100부터 이만큼 90까지 차이가 났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100N과 여기 있는 60N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어포스 자체가 이만큼 60하고 이만큼 100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도 보면 어때요? 딱 보면은 이게 빔이 이렇게 있을 때 shear force 다이어그램이 요래 이렇게 되니까 아싸 D에서 B 쪽이 shear force가 90이구나. 내가 제일 세네. 모멘트도 70에서 90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D 포인트에서 모멘트가 제일 세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D 포인트에서 밴딩 모멘트에 의한 밴딩 스트레스가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계할 때 여기다 볼트라도 하나 더 단다는 얘기예요.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재밌죠? 아주 원리 원칙대로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잠깐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런 거 다 정리했고 shear force 다이어그램과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왜 중요하다고요? shear force에서는 shear 스트레스가 나오고 밴딩 모멘트에서는 밴딩 스트레스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스텝 첫 번째는 당연히 FBD를 그리고 그에 따른 리액션 포스를 하는 것. 그 다음에 V와 M식을 구간을 나눠가지고 계산하는 것. 그 다음에 다이아그램을 그래서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있었을 때 여기가 shear force, 여기가 딱 요게 FBD였죠? 이 FBD를 토대로 두 가지씩 FY가 제로라는 거랑 모멘트가 제로라는 거 해가지고 식 몇 개 하나, 식 몇 개 둘 해서 값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었죠. 요거에 따라서 두 번째로 이제 구간 하나, 그 다음에 구간 둘, 그 다음에 구간 셋 서로 나눠서 계산을 했고 각각에 따라서 Y가 제로, M이 제로 이걸 통해서 V 계산하고 M 계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Y가 제로, M이 제로 그 다음에 V가 제로, V 구하고 M 구하고 그렇죠? 마지막에도 또 Y 제로, M 제로 그 다음에 V 구하고 M 구하고 열나 쉽다. 이 포인트만 딱딱 알고 있으면은 어떠한 SFT, BMD라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건 제 얘기고 앞으로 또 다른 유형을 딱 만나면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난감할 겁니다. 그럼 좀 궁금해졌죠? 궁금해졌으니까 좀만 지금 6강부터 7강 들은 사람 좀 힘들죠? 네, 좀만 참고 우리 한 번만 더 들어요. 일단 8강 한 번만 들읍시다. 예, 여기까지 7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